CO2 2000 이상이면 두통 등 건강에 이상이, 5000 이상이면 영구 뇌손상이 생길 수 있대요. 제가 센서의 입김을 강하게 불어넣었더니 5000이 넘어버렸어요. 본 영상에서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동차 및 집에서 실험한 수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uggestly, 생활의 지혜를 담은 추천 채널입니다. Suggestly, 생활의 지혜를 담은 추천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할 수도 있는 생활의 지혜를 담은 제품들을 선정해서 그 이유와 함께 활용법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제품은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냐고요?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전문 분야잖아요? 그럼 뭘 측정하냐고요?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이 채널이 혹시 탄소 중립이나 지구 살리기 같은 환경 관련 채널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주변의 공기질을 알 수 있는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본 영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몇 년 전이었어요. 미세먼지 수치가 거의 300이 넘어가는 최악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결혼식 참석이었는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기 위해 제 차에 가족까지 5명이 가득 타고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쓰고 차의 외기는 막아둔 상태였어요. 출발해서 한두 시간쯤 고속도로를 달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서서히 어지러워지고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한테 어지러워서 운전을 도저히 못하겠다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택시 타고 가시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좀 더 참아보자 하고 계속 달렸어요. 근데 더 이상 이대로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일단 마스크는 벗어야겠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었지만 금방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차 유리창 앞은 뿌옇고 차 외기를 순환으로 열었다가는 심한 미세먼지가 차 안으로 들어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도저히 외기도 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고 휴게소에도 들렀던 것 같기도 하고 차 외기를 이후에 열기도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정말 죽을 뻔?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당시엔 호흡도 힘들어지고 심하게 어지러웠던 원인이 막연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오래 쓰고 외기 환기도 못해서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몰랐던 거였어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별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350에서 460 ppm 이산화탄소 농도일 때 이건 정말 최상의 이산화탄소 공기 상태예요. 숲속이나 맑은 날 공원 그리고 웬만하면 시로의 공기는 이 상태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450에서 700 ppm 장시간 노출에도 건강상 문제없는 상태이며 사실 실내에서는 이 선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면 최상의 관리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두세 시간마다 1시간 이상 환기하거나 집에 외기순환 공조시설을 갖추고 쉬지 않고 가동하면 가능해요. 자동차에서도 항상 외기순환 상태로 해놓고 풍량 3 이상으로 쉬지 않고 가동하되 혼자 타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700에서 1000 ppm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불쾌감을 느끼는 레벨입니다. 사실상 두세 시간마다 계속 환기하기도 힘들고 집에 공조시설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700 ppm 이하는 쉽지 않기 때문에 4-5시간마다는 자주 환기하셔서 이 정도만 되어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동차에서도 2명 탑승 시 앞에 다른 차 매연 좀 맞더라도 계속 외기순환에 풍량 3 이상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1000에서 2000 ppm일 때 이 상태는 졸림을 느끼고 컨디션 변화가 오는 레벨입니다.
현실적으로 실내 공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 상태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실도 외기순환 공조시설 없는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한다면 아마 이 상태일 거예요. 자동차도 외기 항상 열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2000에서 5000 ppm. 이 상태는 집중력 저하, 두통 등 건강에 실제로 이상이 오는 레벨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실 것 같다고요? 좁은 방에 2명이서 방문 닫고 자면 아침에 2000 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2명만 타도 내기 상태로 10분만 지나도 금방 2000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동차에서 실험한 것을 제가 곧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5000 ppm.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또는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저도 5000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바로 테스트해 볼게요.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제가 측정기 옆 센서 쪽 공기 흡입구로 입김을 강하게 불어 넣은 거예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방금 삐삐거린 건 1500이 넘어가면 국내 대부분의 측정기가 경고음을 울려줘요. 5000도 넘어버렸네요. 5000은 저도 처음이에요. 측정기 최대치가 5000이라 더 이상은 표시가 안 돼요. 이번엔 아까 보여드리기로 한 자동차 테스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 아들을 학교에서 태우고 학원까지 가는데 20분 가까이 걸렸는데 시간에 따른 수치 변화를 찍은 사진들이에요. 4시 10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수치는 647부터 시작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외기는 닫았고 거의 1분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748, 819, 923, 1104, 1235, 1368.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죠. 1427, 1521, 1703, 1809, 1928, 4시 19분에 2009가 되었고요. 9분 만에 2000을 넘어버렸어요. 2153, 2280, 2325, 2419, 2540, 2603, 2709, 2800. 4시 27분에 2908. 아이 학원에 도착해서 내려줬어요. 17분간 이산화탄소 수치가 647부터 2908까지 계속 쉬지 않고 증가했어요. 다행히 오늘 3000은 넘지 않았지만 계속 달렸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갔을지는. 저도 이런 테스트는 두렵네요. 사실 저는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사고 이런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매연 때문에 무조건 외기는 닫고 운행했었거든요. 자동차 졸림 사고는 운행 피로보다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외기를 열고서 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수치를 테스트해 볼게요. 4시 29분에 1976. 외기를 여니까 금세 내려갔네요. 1276, 823, 644, 587, 535. 4시 35분에 522가 되었고요. 7분 만에 최대치까지 금방 내려갔네요. 그 다음은 541. 이런 식으로 잘은 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고백하자면 차량에 있는 이 측정기의 수치가 실제로는 100에서 200 정도는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수치 보정 버튼을 잘못 눌러버려서 실제 수치보다 좀 낮게 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타도 오늘은 최저 수치가 700 가까이 나왔던 거였네요. 이건 저녁 7시에 집에 와서 제 방 책상에 있는 측정기 수치를 찍은 거예요. 거의 최상의 상태죠? 오늘 아침에 출근 전 환기를 오래 하기도 했었고요. 환기를 하지 않아도 오래 집을 비우면 보통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실 텐데요. 제 생각엔 문을 열어 놓지 않아도 현관문 틈 사이나
화장실 환풍기 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무게가 질소나 산소에 비해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있거나 환기를 해서 대류가 발생되면 이산화탄소가 잘 섞이지만 오래 집을 비우거나 밀폐된 곳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무거워 바닥에 더 많아지기도 한다는데요. 바닥이 아닌 책상에 있는 제 측정기에선 좀 더 수치가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환기는 계속 신경 쓰셔야 해요. 이산화탄소가 바닥에 쌓일 수 있다면 아기를 바닥에 재우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죠? 아기가 있다면 아기 침대에 재우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 사진은 추가 실험을 위해 제 방문을 닫고 생활하다가 자기 전 오전 1시경 찍은 수치인데요. 1548이 나왔네요. 혼자 작은 방에 방문을 닫고 생활하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이제 방문을 계속 닫고 잘게요. 이건 아침 6시 40분에 일어나서 바로 찍은 수치예요. 1754네요. 다행히 오늘은 2000은 되지 않았지만 방문을 닫고 자면 수치가 더 높을 때도 있어요. 방문을 열고 20분 뒤 7시에 수치가 1222가 되었어요. 평상시에 방문을 열고 자면 거실 공간과 통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이 정도 수치였어요. 제가 이 영상 제목으로 방문을 열고 자야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자기 전 환기를 하고 자도 아침엔 거의 이 정도예요. 제 아들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수면의 질, 영향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동안은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자다가 제가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아들 방에 붙박이로 사서 달아주고 나서부터는 수치를 확인하더니 이제는 매일 방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자고 있어요. 이건 사무실에 출근해서 30분 정도 환기 후 공기 측정기와 수치를 찍은 건데요. 541이네요. 제 사무실에는 창문 외에 외기순환 시설 같은 건 없지만 혼자 있다 보니 4시간 정도 지나면 8대부터 900대까지 올라가고 1000 이상은 잘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본 영상은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방문을 열어놓고 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집에 혹시 외기 환기 공조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외기 환기 시설이 각 방에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걸 계속 작동시키고 방문은 열지 않고 주무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잠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설마 에어컨 통풍 기능이 외부 환기도 되는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모든 에어컨의 통풍 기능은 단지 내부의 공기를 순환하는 기능일 뿐 외기 환기는 전혀 되지 않으니 오해하시면 안 되어요. 2006년에 우리나라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이후 건축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자연, 기계, 혼합형 환기 설비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능은 시간당 0.5회 이상 공기 교환이 가능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대략 한 회 공기가 교환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대요. 또한 주상복합 건물이어도 30세대 이상이면 의무화되었대요. 자주 환기하기 어려우시거나 잘 때도 더 건강한 공기를 원하신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기 설비를 집안과 방 구석구석에 모두 추가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단순 환기 말고도 환기 시에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기준도 최신일수록 점점 더 강화된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 왔어요. 가장 최신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월 개정되고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장 강화된 성능, 기준 및 설치 방식으로 바뀌었대요. 아니면 그냥 최신 외기순환 공조시설이 되어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려나요? 죄송합니다. 영상에 나왔던 이산화탄소 공기 측정기는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이 제품이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소개 제품 링크로 연결해 놓았어요. 이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오니 구매해 보실 분이라면 꼭 이 링크로 구매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같은 회사의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일반 모델은 좀 더 저렴하지만 프리미엄 모델이 센서도 더 좋기도 하지만 공기 측정기가 두 모델 다 배터리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전원 공급을 안 해줘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계속 사용하시려면 한 장소에 충전기 붙여서 붙박이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일반 모델은 그렇게 계속 사용하면 고장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쓰다가 고장나서 모두 프리미엄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올해 초 거의 모든 국내 판매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비교해보고 일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격을 떠나 제일 실용적이고도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 것이오니 믿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자체 교정 기능도 있고요. 알람 음소거 모드가 있어서 1500 넘으면 발생하는 알람도 안 울리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일반 모델은 사실상 잘 때 계속 알람이 울려서 켜놓을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수치 외에도 공기 중 유기화 합물인 TBOC 수치도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포르말데히드 HCHO 수치도 측정이 가능해요. 온도와 습도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 공기 측정기는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건 2배 더 비싸기는 합니다만 미세먼지 측정도 PM1.0, 2.5, 10으로 나누어 초미세먼지 측정도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수치도 측정이 가능해요. 일산화탄소는 사실상 항상 0이라 별로 필요 없기는 한데요. 미세먼지도 같이 측정하고 싶어서 구입한 모델이에요. 다양한 모드도 있고 알람도 당연히 끌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 추가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이상으로 소개 영상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추천해 드리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